자,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수행평가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요즘에 이제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해나가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수업한 결과로서 자기소개서를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단어는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이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일단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개인 이해라고 하는 단원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고 인간과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나를 말고 나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세상 이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적인 정보고요. 하나는 가치 판단이 가능한 정보들이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우리가 자료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자료를 이해할 것인가를 배울 건데 자료를 통한 사회현상 분석, 사회현상 평가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사실과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 다양한 자료를 통한 사회 현상 분석, 사회 현상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과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잘생겼어. 또는 나는 예뻐. 이건 사실이야. 내가 거울을 보니까 정말 나는 잘생겼고 누군가는 내가 잘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그럼 이건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군가가 예쁘다, 누군가가 잘생겼다 또는 못생겼다 하는 말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같이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이 붙었어요. 대도 홍길동과 그 일당을 체포하는 자에게는 현상금 100냥을 주겠다라고 사또가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길동이 둔갑술을 할 수 있다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홍길동이 사람을 해쳤다는데, 자, 이 말은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누군가가, 내가 봤더니 홍길동이 둔갑술을 해서 호랑이를 변했더라. 말만 그럴 뿐이지, 홍길동은 둔갑술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누군가가 나는 홍길동이 어 나를 때린 적이 있다. 누군가를 때린 적을 봤다. 이러면은 이 말이 사실이고 그렇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겠죠. 또한 누군가가 봤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우리는 홍길동의 사람을 해쳤는 것이 진짠지 가짠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은 조금 달라요. 홍길동이 다른 사람을 물건을 훔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좋은 일 했네. 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물건을 훔쳐서 나눠주는 수밖에 없나? 분명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고 도둑질은 나쁜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고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물건을 재산을 많이 불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홍길동이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홍길동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봤어? 홍길동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물건 훔친 거 아니야?" 어 갑자기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홍길동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으면 홍길동이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됐겠네. 그럼 홍길동이 물건을 훔친 것이 잘한 것이냐 나쁜 일이냐는 사실을 보고 판단해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판단하기가 복잡합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배울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과 가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사실과 가치에 대해서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이에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름이 끼고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어 인간이 원한다고 또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의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범죄나 선거, 무역과 같은 현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인간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그죠. 좋은 것이죠.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회 현상에는 우리는 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말을 가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 현상은 가치가 결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실과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평가를 개입하지 않고 경험적 증거, 경험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추상적으로 사유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갖고 와서 증명할 수 있는 거.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백두산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말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죠. 해발 고도를 재봐서 더 큰 산이 없다고 한다면 백두산은 가장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는 경험적 근거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A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마다 미적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나라 때 가장 아름다웠던 양귀비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어 그 동양적인 미인들,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그런 미인이 아니라고 하죠. 신년복의 미인들을 보더라도 지금의 기준에서의 미인이 아니죠. 음 그래요. 이렇게 미라고 하는 감점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거, 어떤 윤리적이다 또는 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좋다를 선이라고 하고 나쁜 것을 악이라고 하잖아요. 선, 악 판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사회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바로 사실도 있지만 가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되죠. 집단마다 다르게 되고요. 따라서 가치가 충돌될 경우에는 해결하는 것이 어렵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그 이유는 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자, 민주사회에서는 다수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가치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가치 갈등은 개인적으로 겪기도 하고 또 집단 간에 겪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가치 갈등을 겪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가 서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를 들어서 너 돈 10억을 받고 3년간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을 때 어? 까짓거 3년? 3년 동안 10억? 좋아. 나는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선택하는 거고요. 나는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하고 싶지 않아. 난 정직하게 살고 싶어.'라는 가치를 갖게 되면 저지르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돈도 갖고 싶고 범죄를 저지르긴 싫고 갈등 겪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치 갈등을 좀 적으려면 가치 갈등을 겪게 되면 사람이 피곤해지고 힘들거든요. 이것을 적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가치관을 좀 잘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단 간의 가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특히 사회가 급격히 변동되면서 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원화됐고요. 개인적, 문화적 경험과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두발 복장, 화장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또는 질서라고 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어떤 사람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 갈등의 해결 기준을 봅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적인 갈등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 또는 과정 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보고 그 대안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대립하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돈이냐? 아니면 정직이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선택 과정에서 내가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는 어떤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욱더 가치로운 삶일까를 결정하고 내가 그 가치를 선택했으면 그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당화시키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과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랬었죠? 무엇이었죠? 그 집단 간의 갈등이 나타났을 경우에요. 사회적 가치 갈등이 나타날 때는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가치를 선택하고요. 다시 말해서 10억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어떤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개인의 생명,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피하고 그것을 지키는 쪽으로 어,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 이 중요한 가치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보고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특수한 가치보다는 보편적이고 사회 전체를 더 중요시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좀 많았고 내용도 다소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요. 좋은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